안녕하세요. 힐링저니의 행복한 메신저 D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닥터조 디스펜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인지해보고 알아야 할 이런 꿀팁들과 또한 닥터조가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도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본인의 삶에 알맞게 적용해 버린다면 우리들의 내면 성찰과 또 자기 개발을 더 재밌게 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닥터조 디스펜자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닥터조에 따르면 우리들은 하루에 60,000 to 70,000 약 6만에서 7만 가지들의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if we think the same thoughts every single day, for most people, 90% of their thoughts are the same thoughts as the day before.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생각들을 매일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그 생각들 중에서 90%, 90% 생각들이 우리가 바로 그 전날에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 몇 년 전에 저도 닥터조가 했던 말인데요.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스러웠죠. 또 의심도 들면서 정말 내가 그런가? 나도 그러면서 살고 있나? 이게 과연 진짜 맞는 말인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또 연구해 보니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그때 저에게는 사실이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그때 저 자신의 생활 패턴과 습관들을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정보처럼 대부분 우리들도 그렇게 무의식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래머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시로 자신의 내면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힐링저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모두 각자에게 만족스럽고 사랑 가득한 눈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매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특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If the person's doing the vision board and they're saying, when I get my new car, I get my new house, I get my new relationship, then I'm going to feel so great. Well, then they're back to the program, waiting for it to happen for them to feel the emotion. They're believing their outer world has to change in order for them to feel better. There's no effect of drawing the experience to you with that way. 모두가 다 아는 진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죠? 내가 나중에 큰 집을 사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게 되면 말이야.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런 차를 사게 되면 말이야 하며 그러면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그 미래의 결과물 앞에다가 미리 떡 가서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미래 비전본을 만들고 매일 보는 실천을 하고 필사도 하고 해도 자신의 그 무의식 속에선 이미 지금 자신이 현재 처지를 왠지 더 불만족스럽게 보고 있고 또 그런 부정과 현실과의 마찰 그 파장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미래의 결과물 그 아웃컴 위주로만 집중하면서 한정적인 컨디션을 거기다 걸어놓으면 현존 상태인 바로 지금 here and now에 쏟을 그 귀중한 에너지를 현재에서도 자꾸만 빌려서 미래로 가져다 놓는 것이니까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도 놓치게 되면서 왠지 지금 자신의 처지도 마치 바람 빠진 풍선? 이런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상실감도 들고 이거 해서 뭐 하지? 다 때려치우지 이러면서 결핍감? 무력감, 또 분리된 느낌 이런 게 이제 압도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이상적 그 미래 청사진 삶 사이에서의 거리, 그 갭에만 자꾸 신경 쓰게 되니까 자신이 애써서 노력한 작은 소중한 스텝 같은 것도 새로운 스텝들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강물이 더 깊게 넓게 존재하는 것처럼
왠지 그 결핍과 분리의 강도 더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들의 예전에 그 자신의 습성으로 습성의 골짜기로 이제 또다시 복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여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닥터 존님의 메시지, waiting, 기다리고만 있는 거 하지 말아달라는 그 당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왜 마치 과일나무 밑에서 입만 하며 벌리고 과일이 떨어지길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무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뭘 흔들어 대든지 해야 열매가 떨어지고 그 행동 자체에 본인의 실천력 덕분에 새삼 자신의 노력에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이 두근거리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설레는 마음, 그게 더 더해지면서 더 상승된 감정의 희망의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면서 솟구치게 되죠. 그럼 그게 바로 또 성장고리로 연결시켜가는 윤활제처럼 이런 긍정의 경험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더욱더 많이 조금씩이지만 체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마 했던 믿음도 더 깊어져가는 그런 긍정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상황, 바깥의 상황이 먼저 바뀌길 변하면서, 그리고 이게 먼저 주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이 희망에 대한 에너지도 답답하고 꿉꿉한 이 상극 기운으로 오래 고인 마치 그 구덩이에 고여진 흙탕물처럼 그 경쾌한 신비함의 희망의 모멘텀을 빛이 잃어가는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이거는 완전히 삶에 대한 사실 시간 낭비죠. 아깝지만은. 아무리 생소하고 두려워도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단호히 해보고 일단 저질러보고 한 발자국이 아니면 그걸 하기가 너무 겁나거나 생소하고 불안하다면 반 발자국이라도 무조건 나아가보는 그 시도, 그 자체의 에너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에 대한 신뢰나 용기의 기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유념사항들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미래 비전 보드를 만들고 책도 많이 읽고 남들이 세이지,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효과 있다는 성공 비법을 다 알려주고 그걸 다 하고 있다고 해도 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실현시키는데 또 실패하게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바로 수동적인 거, autopilot처럼 그저 앉아가지고 reaction, 반응만 하지 말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They are believing that the outer world has to change in order for them to feel better. There's no effect of drawing the experience to you with that way. 그러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 그 law of attraction처럼 아까 여기 캡션 밑에 한글로 자막 나간 것처럼 이런 에너지로는 그런 환상적인 인생 창조 경험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도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해답을 먼저 자신의 깜깜한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보는 그런 자기 혁신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바깥으로 자꾸 눈길이 가면서 자꾸만 조건부가 깔린 그런 외부의 바깥 세상의 엉뚱한 껌껌한 곳에 가서 잃어버린 그 열쇠를 자꾸 계속 찾으면서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까 또 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도 진짜 사실 많이 그렇게 헤맸었죠. 외부적인 것들, 나의 외모나 신체, 시간, 외부 환경들 이런 거 탓하면서 이렇게 조건부에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닥터 조 디스펜자 님도 여기서 강조하시는데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신에게 마이너스만을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제가 당연히 마이너스만 발산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이너스로 뭉쳐진
결핍과 급급한 생존에만 집중된 그런 파장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도전을 새로운 방법을 써서 시도한다고 해도 당연히 결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가 끝까지 갈 수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과 정말 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니 딴 데 가서 순간적인 응급처치 같은 그런 반창고식 처방전 말고 처음부터 진짜 보약 같은 자신의 내면부터 싹 청소하면서 정화시키는 내면 작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관건이죠. 그렇잖아요. 재떨이에 어떻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릇이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들을 때마다 왜 그런지 특히 이 부분에서는 옛날에 신라시대 원효대사님이 해초 스님과 중국 당나라 유학길에서 경험한 그 유명한 해골바가지 물 일화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바깥 세계,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마음가짐, 내면의 정신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또 한 번 상기시켜주는 큰 깨달음이죠. 매일 나답게 행복하게 고마운 자신만의 풍요로운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힐링 저니를 오늘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